이번 세미나에서는 Improved Quantum Analysis of Spec and Low MC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운 좋게 여기 엑셉이 돼서 발표 자료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제일 먼저 컨트리뷰션부터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블로가모 스펙에 대한 양자회로 구현을 기존 저희 연구실에서 썼던 것과 그 인도크립트에서 발표된 두 개의 스펙 양자 회로에 비해 요번에 한 번 더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이 뎁스를 줄인 건데, 이제 양자 덧셈기를 병렬로 좀 수행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라운드 펑션을 반만 진행하고, 키 스케줄도 반씩 진행하는 이런 하프 라운드 펑션, 하프 키 스케줄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로우 MC도 개선을 시켰는데, 그 전에 이제 유로크립트 그 AS 논문에서 이제 AS랑 같이 로우 MC도 끼워서 구현이 되었는데, 뭐 메인은 AES였지만 어쨌든 로우 MC에서도 이제 AS에서 발견되는 같은 프로그래밍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논문에서 그거를 이제 고치고 수정되면 어떤 양자 비용이 드는지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따로 이제 그거랑 또 비교해서 이제 로우 MC 자체도 이제 양자 회로를 개선시켰습니다. 이것도 뎁스를 조금 줄인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스펙과 로우 MC에 대해서 구현한 양자 회로를 기반으로 그루버 키서치 비용을 측정하고 리스트 기준에 맞춰서 양자 후 시대에 어느 정도 보안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펙에 대한 전체 결과부터 먼저 보면은 이제 오렌지 줄 라인이 이번에 구현한 결과인데, 보시면은 큐빗을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덧셈기를 좀 병렬로 쓰기 위해서 큐빗을 조금 더 쓰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저희 연구실 결과 그리고 인도크립트 결과에 대해서 뎁스를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낫 게이트가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병렬 배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덧셈기를 이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리플 캐리 헤더였는데, 여기서 쓰는 덧셈기는 이제 CDKM 헤더라고 알려져 있는 좀 개선된 리플 캐리 헤더를 사용함으로써 이거는 사실 덧셈기의 차이로 인한 증가입니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고, 그래서 뎁스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로우 MC에 대한 전체 비교표인데, 첫 번째로 이제 앞에서 유로크립트에서 구현된 로우 MC에 대한 자원 결과가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큐빗은 저희 거보다 좀 적게 쓰이는 편인데 뎁스가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이제 큐빗을 좀 더 쓰면서 뎁스를 10배 이상 줄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그루버 서치 알고리즘은 양자 검색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에서 데이터베이스 서치를 할 때보다 더 빠르게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 스텝이 1번 스텝, 2번 스텝, 3번 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준비 단계로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한 큐빗들을 중첩 상태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마드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중첩 상태로 세팅을 하고, 오라클에서 이제 블로가모 키서치의 경우에 오라클에 이제 타겟 대상 블로가모가 양자 회로로 구현됩니다. 그래서 중첩된 키로 이제 특정 평문, 알고 있는 평문을 암호화하고, 그 암호문이 저희가 알고 있는 암호문과 일치하는 경우에 오라클은 1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알려진 평문 암호문상에 대한 공격이고, 이렇게 1을 리턴하면은 그때 솔루션의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 1에 1승이 되면서 그때만 부호가 마이너스로 변하고, 인크립션 결과가 아닌 경우에 fx가 0으로 리턴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0승으로 부호가 양수로
이제 솔루션인 경우에만 이제 부호가 음수로 바뀌는 역할을 오라클에서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디퓨전 오퍼레이터에서는 이제 앞에서 음수로 변환한 그 솔루션에 대한 앰플리튜드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뭐 구현 입장에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인크립션 서킷이고, 디퓨전 오퍼레이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스텝을 하나의 세트로 이제 K비트 키를 서치할 때 제곱근으로 감소된 루의 2의 K승을 반복을 하게 되면 뭐 100%는 아닌데 매우 높은 확률로 솔루션 키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스트에서는 근데 이 그룹 키 서치 비용을 양자호 보안 시대에 양자호 보안 레벨로 평가하는데 이 AS 비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래시컬에서도 뭐 PQC 레벨 135가 이렇게 AS에 따라 지정되어 있듯이 이 양자호 보안 레벨에서도 그럼 AS 12819 256을 깨기 어려운 만큼의 양자 복잡도를 그 사이퍼가 가지고 있다면 걔는 그만큼의 양자호 보안 레벨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구체적인 수치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양자 공격 복잡도이고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은 AS에 대한 그룹 키 서치 비용의 전체 회로에서 전체 게이트 수 곱하기 전체 풀뎁스를 곱한 수치가 이제 양자 공격 복잡도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제 공격 비용을 측정할 때 큐비스는 쓰지 않는다는 거고, 왜냐면 이제 큐비스도 뭐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글로벌 서치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는 매우 극심한 회로 뎁스이기 때문에 큐비스의 한계보다 사실 뎁스의 한계가 먼저 직면하기 때문에 큐빗보다는 이러한 뎁스, 게이트 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을 보면은 뭐 최소한 그룹 키 서치에 대한 회로를 구성할 때는 큐빗 수를 조금 늘리고 뎁스를 줄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타겟 아머의 양자 회로를 구현할 때 기존 하드웨어 구현과 같이 이제 양자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고, 뭐 수압, 낫 게이트, C낫 게이트, 토플리 게이트를 쓰면은 뭐 고전 낫, XOR, AND 연산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Q라는 양자 프로그램 툴을 많이 쓰고 있고, 거기서 이제 클래시컬 시뮬레이터를 쓰면은 구현한 양자 암호화의 회로에 대한 테스트 벡터를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큐빗을 많이 써도 가능한 게 그냥 고전적인 뭐 XOR, AND, 낫연산을 그냥 바꾸는 양자 게이트만 쓰기 때문에 사실 클래시컬 시뮬레이터에서는 양자 게이트를 쓰고 있지만 뭐 양자 중첩이나 얽힘 이런 특성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벡터를 한번 찾아볼 수 있고, 이 소스 카운터 또한 그러한 회로를 구성했을 때 얼마나의 양자 자원들을 사용하는지만 리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 상에서의 결과기 때문에 오류가 0으로 가정되어 있는 이러한 에러 프리 상황에서의 양자 시뮬레이션 결과 있고, 코드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안하는 스펙에 대한 양자 회로 구현을 살펴보기 전에 스펙은 뭐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더셈이 기반이 되는 ARX 구조의 블록 암호입니다. 라운드 펑션이 이렇게 생겼고, 사실 키 스케줄도 라운드 펑션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그 키 스케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키 스케줄을 라운드 키를 한 번에 생성해 두지 않고 라운드 키를 하나씩 생성하면서 라운드 함수에서 사용하고 교체하는 이러한 온더플라이 접근 방식은 사실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지만 여기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인풋 키에 K0가 들어오는데 걔를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K0에만 라운드 키를 생성해 내가면서 암호화를 종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더플라이 방식이 이득인 점은 라운드 키를 사실 다 저장해 두려면은 큐빗을 할당해 둬야 된다는 건데, 양자 구현에서 이제 큐빗이 중요한 매트릭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키를 계속 바꿔가는 이러한 구현이 훨씬 더 큐빅 감소에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인데, 이제 라운드 펑션과 키 스케줄에 있는 덧셈을 동시에 병렬로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라운드 펑션을 전체 다 끝내는 게 아니라 라운드 펑션을 절반, 그래서 2분의 1만 하고, 그리고 키 스케줄도 절반만 하고, 그게 끝났다면 이제 라운드 펑션 마치고 키 스케줄을 마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큐빅, 요 변수 저장되는 거를 좀 주의해서 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 키 스케줄을 수행을 하는데, 그 라운드 펑션에서 애드 라운드 키를 하기 전에 키 스케줄을 수행은 하지만 키 스케줄에서 라운드 키를 완전히 업데이트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애드 라운드 키에서 이전 라운드 키가 쓰여야 되는데 라운드 키를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고, 요 라운드 키 스케줄에서 K0가 원래 이제 업데이트 되는데 K0를 업데이트 하지 않고 L0를 업데이트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애드 라운드 키를 하기 전에 요 K0를 L0에만 더하고 그만하는 모습이고, 키 스케줄 2에서는 이제 애드 라운드 키가 끝났으면은 이제 K0가 이때는 변경돼도 되니까 K0에 이제 다음 라운드 키 값을 세팅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라운드 펑션의 절반, 라운드 펑션의 절반, 그리고 키 스케줄 절반, 키 스케줄 절반으로 구성돼서 이렇게 키 스케줄의 덧셈과 라운드 펑션의 덧셈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덧셈기는 앞에서 설명된 것처럼 그 리플 캐리 기반의 개선된 리플 캐리 헤더를 사용하고 있고, 이 CDK 매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징은 모듈러 에디션의 경우 하나의 캐리 큐빗만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고, 어느 정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 구현에서는 두 개의 덧셈이 병렬로서 수행돼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캐리 큐빗을 할당해서 하나의 덧셈기당 하나만 이렇게 할당해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물론 양자 덧셈기에 뭐 이런 CDKM 애더 말고도 여러 양자 덧셈기들이 있고, 뭐 이 캐리 루커 헤더의 경우 큐빗을 더 많이 쓰지만 뎁스가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고, 뭐 이 로거리즘믹 헤더의 경우 뭐 큐빗을 적게 쓴다는 장점이 있는 그러한 장단점들이 다 존재합니다. CDK 매더를 쓴 이유는 사실 유명한 만큼 어느 정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안실라 큐빗이 쓰이긴 하지만 토플 게이트도 수도 적고 뎁스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물론 최적화 방향에 따라 뎁스를 더 줄이고 큐빗을 많이 쓰고 싶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캐리 루커 헤더를 차용을 하면 되고, 그러면 저희 설계에서는 사실 그거에 맞게만 큐빗만 할당하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양자 덧셈기를 바꿔가면서 구현 결과를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러한 하프 라운드 펑션 하프 키 스케줄을 통해서 병렬 덧셈을 수행하였고, 기존에 이제 저희 연구실과 인도 크립트 논문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약 56%의 뎁스 향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우 MC에 대한 양자 회로 구현입니다. 그래서 로우 MC는 이제 3개의 파라미터를 구현하는데 L1, L3, L5 유로크립트에서 똑같이 타겟으로 한 버전을 똑같이 구현합니다.
라운드 펑션은 키 에디션, 콘스턴트 에디션, 리니어 레이어, 에스박스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키 스케줄은 이 리니어 레이어, 라운드 펑션 안에 있는 리니어 레이어와 똑같습니다. 제한하는 로우 MC 구현 버전은 레귤러 버전과 쉘로우 버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레귤러 버전은 이제 큐빗을 좀 덜 쓰고 토폴리 뎁스가 좀 더 높지만 쉘로우 버전은 큐빗을 많이 쓰는 대신 토폴리 뎁스를 좀 줄입니다. 그래서 이 레귤러 쉘로우 버전의 차이점은 어떤 S박스를 사용하느냐 있고 이거는 이제 유로크립트에서도 나왔다시피 레귤러 버전은 이제 큐빗을 추가로 안 쓰는 인플레이스 버전이 구현되었고 쉘로우는 이제 중간값을 좀 다른 큐빗에 저장하고 엔드 연산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아웃 오브 플레이스 S박스가 사용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토폴리 뎁스가 1이고 이 왼쪽의 레귤러는 토폴리 뎁스가 3입니다. 그래서 레귤러 버전에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큐빗 수는 늘어나지 않지만 토폴리 뎁스가 3이고 쉘로우 버전에서는 6개의 안실라 큐빗을 사용하는 대신 토폴리 뎁스가 1입니다. 사실 로우 MC에서는 S박스가 중요하지 않고 저 리니어 레이어와 키 스케줄 부분이 중요한데 S박스에 대한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레이어에 대한 비용이 매우 높은데 리니어 레이어는 이제 n 곱하기 n의 바이너리 매트릭스와 n비트 벡터가 곱해지는 연산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유로크립트 구현에서는 이러한 선형 연산에 대해서 제 기본적인 이제 PLU 분해를 사용해서 인플레이스 구현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n 곱하기 n 매트릭스 값에 따라서 이 부분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에 따라서 이 무슨 값인지 모르는 n 큐빅 벡터에 대한 그 시나케이트를 사용한 그 내부 믹싱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추가 큐빗 없이 인플레이스 방식으로 구현하였는데 아무래도 이 n이 좀 크고 자기네들 큐빅 간에서의 시나케이트를 계속 안에서만 수행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매우 높은 서킷 뎁스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냥 PLU 같은 거 쓰지 말고 새로운 n큐빅 벡터를 할당하고 n 곱하기 n 행렬에 따라서 그냥 시나케이트를 이렇게 수행해 줌으로써 n큐빅 벡터는 이제 컨트롤 큐빗으로 사용되고 새로운 저장소를 할당한 n큐빅 벡터가 타겟 벡터로 수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득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제 그 제한된 공간에서 앞에 시나게이트 연산들이 기다려야 되는 게 많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의 연산들이 이렇게 병렬로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뎁스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늘림으로써 병렬화를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어에 대한 비교를 먼저 해보면 시나게이트는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유로크립트 구현에서는 풀 뎁스가 높습니다. 반면 저희는 이제 128 큐빅 벡터를 연산할 때 128 큐빅 리절트 벡터를 할당함으로써 병렬성을 높여서 뎁스가 매우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버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뎁스가 줄어들고 큐빗 수는 더 많이 쓰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큐빗을 더 쓰는 대신 뎁스가 많이 줄어든다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 스케줄도 그 리니어 레이어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키 스케줄에서는 이제 큐빗을 좀 이득 볼 수가 있는데 리버스 연산을 사용해서 저희가 큐빗을 아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리버스 연산도 그 행렬 곱이 끝나고 앞에서 했던 거를 다시 수행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 이렇게 시퀀셜하게 2번 하기 때문에 뎁스가 늘어나지만 그걸 줄이고 싶어가지고 이제 2개의 키 공간을 활용하는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은 그 AS의 쉘로우 버전의 구현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큐비수는 또 아끼고 싶고 리버스 오퍼레이션에 대한 뎁스는 없애고 싶기 때문에 저희는 적절하게 두 개의 키큐빅 공간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첫 번째, 두 번째 요 두 라인만 사용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 더 키 공간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키 스케줄은 이제 라운드 키를 생성하고 여기서 라운드 함수에서 사용하고 리버스 연산을 써서 여기를 다시 초기화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리니어 레이어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리버스 연산으로 큐빗을 계속 그러니까 리저트 벡터를 할당하는 그걸 초기화한 다음에 계속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키 스케줄에 대한 리버스 연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아래 키 공간을 하나 더 할당하고 맨 첫 번째 키가 키 스케줄에 대한 리버스 연산을 수행할 때 새롭게 할당해둔 키에서 키 스케줄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이걸 좀 무시하고 보시면 리버스 연산 뎁스 없이 그냥 키 스케줄 하고 애드라운드 키하고 키 스케줄 하고 애드라운드 키하고 얘도 위에서 키 스케줄 하고 애드라운드 키하고 이렇게 두 개의 인풋 키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이 키 스케줄 리버스 연산에 대한 오버헤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써서 큐빗 수도 이득을 보고 뎁스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키 스케줄은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하나의 키 공간을 더 할당한 거 말고는 다음 키 스케줄에서는 계속 인플레이스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추구하는 낮은 뎁스 구현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큐빗이 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우 MC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로우 MC에서 대부분의 양자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은 S박스가 아니라 이제 리니어 레이어와 키 스케줄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인플레이스 구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서 큐빗 수를 줄일 수 있었는데 앞에 보시던 것처럼 뎁스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라운드 동안 계속 그게 수행되기 때문에 결과 보시면은 뎁스가 매우 높지만 저희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구조를 사용해서 이렇게 큐빗을 더 많이 씀으로써 그 시나케이트에 대한 병렬화를 수행해서 좀 더 컴팩트한 양자 회로들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큐빗을 더 쓰지만 뎁스를 매우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매트릭을 평가할 때 원래 토폴리 뎁스와 그 큐빗 수를 곱하는 매트릭도 있고 그 전에 보니까 그냥 풀 뎁스와 큐빗 수만 곱하는 매트릭도 있었는데 그러한 매트릭으로 비교해도 이 제한하는 방법이 큐빗 수는 더 많이 써도 뎁스에서 많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로크립트 버전에서 AES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자원 관련한 버그가 있었고 이거를 조금 고쳐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그가 왜 생기냐 하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큐샵에서 구현을 할 때 유징이라는 요 C샵 언어를 써서 큐빗을 할당하면은 그게 이제 유징을 써서 할당한 큐빗들이 그 함수가 끝나면은 아예 마지막에 이제 리소스 측정할 때 없던 역할을 해버려가지고 만약에 이제 로우 MC S박스에서 안실라 큐빗을 사용할 때 유징을 활용해서 할당하면은 이 나중에 측정할 때 걔가 그냥 없었던 애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큐빗은 적으면서도 뎁스도 적은 이러한 이상향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AES에서는 이제 큐빗을 유지하면서 뎁스를 고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뎁스를 유지하면서 큐빗을 고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개의 S박스가 하나의 라운드 함수에서 사용되는데 10개의 S박스가 패러럴하게 수행되려면 이렇게 안실라 큐빗이 그 10개마다 할당돼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뎁스는 또 패러럴하게 측정되었고 이러한 안실라 셋에 대한 카운트를 첫 번째 안실라 셋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사실 고치기 쉬운 게 그냥 생략된 9개의 안실라셋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 서바이츠 부분, S박스 부분을 수정할 수 있었고, 하나 더 오류가 발견되는 부분은 이제 CC나 토폴리 게이트를 구현할 때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4개의 안실라 큐빗을 사용해서 토폴리 연산을 하는데 이제 TDEX가 1로 구현되는 이러한 CC나 분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하나의 S박스에서 3개의 토폴리 게이트가 병렬로 수행되는데 3개의 토폴리 게이트가 병렬로 수행되려면 이 안실라 큐빗도 그 3개의 토폴리 게이트에 대한 각각의 안실라 큐빗들을 할당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이제 그러면 10개의 S박스에서 3개의 토폴리 게이트를 병렬로 수행하여 하는 뎁스가 추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각자의 안실라 큐빗 4개를 다 할당해주는 수로 변경을 해서 큐비스를 고치고 뎁스는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큐빗 수를 좀 수정해서 보고하였고 결과를 보시면 그 리스트의 양자호 보안 레벨 기준으로 그 보안 레벨을 평가해 보면 앞에서 보셨던 표지만 요 위에 170승 그리고 위에 298 요 수치가 매우 보수적인 수치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준으로 요즘 구현되는 양자회로 구현 그 그루버 키서치 비용을 비교하면은 어떤 암호도 자기 키에 맞는 보안 레벨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그라셀의 AS 결과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구현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AS를 공격하는데 이만큼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 구현들을 다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격이 쉽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안 레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래서 리스트에서도 언급되시다시피 좀 이후에 2016년 이후에 이러한 공격 복잡도를 줄이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은 요 자신들이 측정한 기준이 좀 보수적으로 평가돼야 된다고 언급을 이미 했고 저희 이번 AS 논문에서 이제 이 비용을 제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리스트 결과와 리스트에서 기반하고 있는 그 그라셀 AS 결과 두 개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최신 결과를 묶어가지고 스펙에 대한 보안 레벨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시면은 키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에는 레벨 1도 당연히 달성을 못하고 있지만 스펙 그 128비트 키 이상을 사용하는 스펙의 경우 네, 기존 결과와 비교했을 때는 보안 레벨을 못 획득하는데 이제 최신 결과와 비교했을 때 128비트 키의 AS와 똑같은 레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는 사실 레벨 1에서 3까지만 만족해도 충분히 양자호 시대에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스펙의 경우 128비트의 경우에 뭐 키 사이즈를 안 늘리고 그냥 써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MC도 비교해 보면은 로우 MC도 동일하게 같은 키를 사용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리스트 기준과 비교하면은 그 동일 레벨을 획득하지 못하지만 최신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각자에 알맞는 레벨을 달성함으로써 얘도 이제 양자호 시대에 어느 정도 키 사이즈를 안 늘려도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스펙과 비교해 보면은 로우 MC가 스펙보다는 더 공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러는 이제 스펙 128, 128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격되는데 L3, L5의 경우 스펙보다 조금 더 높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로우 MC가 좀 더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보면은 스펙과 로우 MC 기존 연구
것들에서 좀 뎁스 관점에서 최적화를 수행하였고, 그거에 하나 더 해가지고 유로크립트에서 보고됐던 로우 MC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양자 회로들을 기반으로 그 최신 AS 구현 결과와 포스트 퀀텀 시큐리티를 비교했을 때 스펙과 로우 MC는 뭐 128비트 키 이상에서는 각자 어느 정도의 보안 레벨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 분석이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구현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즘 최근 그루버 대칭키 암호에 대한 양자 암호 분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